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하나가 여러분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 놀라운 건요. 이 행동,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라고 믿으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콩팥은요, 망가지기 시작해도 거의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흔합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요. 이 말 듣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 3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콩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둘째,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위험한 습관. 셋째, 지금부터라도 콩팥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이 3가지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아마 오늘부터 아침 습관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좀 부어 있는 느낌 있으신가요? 손이나 발이 둔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소변 볼 때 거품이 유독 많아진 적은요? 이거요, 그냥 피곤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콩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거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콩팥은요,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콩팥이 하는 역할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소변 만드는 기관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엄청난 양의 피를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까지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독소가 쌓입니다. 수분이 빠지지 못하고 붓습니다. 피로가 계속 쌓입니다. 심지어 심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단순한 장기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이 무너지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그냥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힘이 빠지고 숨이 차서 병원에 옵니다. 검사를 해보면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듣는 말이 이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콩팥은 조용한 장기라고 불립니다.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안 보내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무너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콩팥이 나빠졌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역할부터 말씀드릴게요. 콩팥은 우리 몸의 피를 계속해서 걸러냅니다. 하루 종일 잠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마신 물, 먹은 음식, 약까지 모든 것이 결국 피를 통해 돌아다니는데요.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걸 걸러주는 게 바로 콩팥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기 필터가 막히면 물이 더러워지죠? 콩팥이 망가지면 피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러워진 피가 온몸을 계속 돌게 됩니다. 두 번째 역할, 수분 조절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하게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을 조금만 많이 마셔도 콧물처럼 바로 흘러나오지 않죠. 그 이유가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이 몸 상태를 보고 지금 물이 많다 싶으면 배출하고 지금 부족하다 싶으면 붙잡아 둡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고 신발이 꽉 끼고 손가락이 뻣뻣해집니다. 이게 단순한 붓기가 아니라 몸 안에서 물 조절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혈압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은 심장이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콩팥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콩팥이 혈액 속 나트륨과 수분을 조절하면서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다시 콩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콩팥 혈압 상승, 콩팥 더 악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네 번째, 피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콩팥은 적혈구를 만들도록 지시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게 부족해지면 피가 부족해지고 산소가 부족해지고 결국 몸이 계속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 전체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뼈 건강까지 관여합니다. 이건 정말 의외죠. 콩팥은 칼슘과 인의 균형을 조절해서 뼈를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빠지면 뼈가 약해지고 골절 위험도 높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느끼실 겁니다. 콩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하는 핵심 컨트롤 타워라는 것.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콩팥이 망가지기 시작해도 초기에는 거의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콩팥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과연 콩팥을 지키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자신 있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막상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부분, 아침에 무심코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건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콩팥이 가장 예민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왜 아침이 위험하냐?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거의 공급받지 못합니다. 숨 쉬면서 수분 빠져나가고, 땀으로도 조금씩 빠져나가고, 소변으로도 배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에는 몸이 가벼운 탈수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콩팥의 부담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참고가 아니라 반드시 바꿔야 하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요, 하루 중 가장 콩팥을 혹사시키는 시간대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황 하나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입이 마르고 몸이 좀 무겁고 얼굴도 살짝 붓습니다. 이 상태 정상일까요? 정상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밤새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셨고, 숨 쉬면서 수분 빠져나가고, 땀으로도 조금씩 빠져나가고, 소변으로도 배출됐기 때문입니다. 즉, 아침은 콩팥이 가장 힘든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콩팥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물을 안 마시고 바로 활동하는 습관입니다. 이거 정말 흔합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고, 세수하고, 출근 준비하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그대로 하루 시작하시는 분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콩팥은 피를 걸러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몸 안에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물 공급 없이 활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더 끈적해지고 노폐물 농도가 올라가고 콩팥은 더 힘들게 걸러야 합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 콩팥 필터는 계속 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건요, 정수기 필터에 물 없이 계속 돌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물 한 컵입니다. 두 번째, 공복 상태에서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거 해당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침엔 커피지.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근데 이건 콩팥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즉, 소변을 더 나오게 만듭니다. 문제는 상황입니다. 이미 몸은 탈수 상태인데 커피를 마시면 있는 수분까지 더 빠져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더 건조해지고 콩팥은 더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더 위험한 포인트 하나. 커피를 마시면서 물을 따로 안 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커피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문제입니다. 반드시 물 먼저 커피, 이 순서로 바꾸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아침부터 짠 음식으로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특히 한국 식습관에서 굉장히 흔한 패턴입니다. 김치 한 접시, 국 한 그릇, 찌개 한 숟가락. 문제는 아침에는 미각이 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더 짜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 나트륨이 콩팥에 바로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이 들어오면 콩팥은 그걸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세요. 수분은 부족한 상태. 그런데 나트륨은 많이 들어온 상태. 이건 콩팥 입장에서 일은 많고 자원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가능하면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국물 건더기 위주. 짠 반찬 한 번만 집기. 가능하면 담백하게. 이 차이가 몇 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네 번째, 아침 공복에 약을 습관처럼 드시는 행동입니다. 특히 진통제.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부터 드십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일부 진통제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쉽게 말해서 콩팥으로 가는 피를 줄여버립니다. 이미 아침에는 수분도 부족한 상태인데 혈류까지 줄어들면 콩팥은 산소도 부족해지고 영양 공급도 줄어듭니다. 이게 반복되면 서서히 손상이 쌓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약은 공복 피하기. 반드시 물과 함께, 가능하면 식사 후 복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습관적으로 먹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아침에 갑자기 무리한 운동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바로 격하게 운동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 상황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탈수 상태 혈압 변동 혈류 변화가 겹치면 콩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운동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물 먼저 마시고 가볍게 몸 풀고 그 다음 천천히 시작. 이 순서 꼭 지켜주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째, 물 없이 하루 시작. 둘째, 공복 커피. 셋째, 짠 음식. 넷째, 공복약. 다섯째, 갑작스러운 무리한 운동. 여러분,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누적 손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콩팥은 아플 때 신호를 주는 장기가 아니라 망가지고 나서야 문제를 드러내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는요, 이미 조금 나빠졌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콩팥을 회복시키는 음식과 실제로 효과 본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로 실천할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이미 나는 조금 늦은 거 아닐까? 지금이라도 바꾸면 정말 좋아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초기나 중기라면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습관을 바꾼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면 콩팥이 달라지는 방법.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싱겁게 먹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입맛은 바뀝니다. 보통 2주 정도만 버티시면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예전에 먹던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실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소금을 줄이기 힘드신 분들은 레몬즙이나 식초, 마늘, 후추 같은 향신료를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짠맛 없이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초반 어르신 한 분이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국물은 거의 안 드시고 간은 최소화하고 대신 마늘과 향신료를 활용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약을 늘린 것도 아니고 생활만 바꿨는데 생긴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물은 조금씩 자주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나눠서 마시는 겁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시간에 한 컵 정도 천천히 나눠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콩팥이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커피를 드신다면 반드시 물을 추가로 드셔야 합니다. 이거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몇 년 뒤 결과를 바꿉니다. 세 번째, 단백질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몸에서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이걸 처리하는 게 바로 콩팥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콩팥은 계속 과로 상태가 됩니다. 특히 보양식이라고 해서 고기 위주로 많이 드시는 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같은 부담이 적은 단백질로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이제부터는 콩팥을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콩팥에 부담이 적으면서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특히 소화도 잘 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비교적 부담이 적고 몸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과일도 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 하나, 소금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꼭 줄이셔야 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가공육, 탄산음료, 짠 음식, 과도한 술. 이 네 가지는 콩팥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요소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생활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루 루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물 1컵 드시고, 아침 식사는 싱겁고 가볍게, 식사 후에는 15분 정도 가볍게 걷기, 점심은 가능하면 국물 줄이고, 오후에는 물 조금씩 나눠서 마시기, 저녁은 과식하지 않고 가볍게, 식사 후에는 짧게 산책, 그리고 밤에는
충분히 주무시기. 이거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콩팥은요,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대로 계속 갈 것인지, 지금부터 바꿀 것인지,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꾸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나는 내일부터 이것 하나 바꾸겠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이 필요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